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류현준의 인문 건축 기행,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몰입하고 감상하고 때론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는 그런 대상이 있죠. 우리가 책을 읽는다거나 학문을 한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술이 되겠죠. 우리가 음악을 듣고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멋진 공연을 보고, 그런데 이 몰입과 감상의 대상 중에서 가장 간과되고 있던 대상이 건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건축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 건축물 기행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건축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야지 대상을 보고 감상하고 그럴 텐데 너무 아는 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게 되면 건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그런 풍경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평상시 그냥 건축물, 건물들 이렇게만 생각해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양과 형태에 대해서 관찰하게 되고 감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실내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도 달리 바라보게 되고 달리 생각하게 되고,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그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신미안, 건축에 대한 신미안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여튼 이 책에는 유명 건축물들, 굉장히 많은 건축물들이 다뤄지고 있고, 그거를 설계한 건축가들이 다뤄지고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요점을 정리하는 거는 무의미할 것 같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축가 그 딱 한 분, 르 코르비지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르 코르비지에라는 건축가를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아니 이렇게 위대한 건축 분야의 그 위대한 분을 왜 모르고 있었지? 이런 의아함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계, 이 풍경, 우리의 생활을 좀 과장되게 말하면 이제 창조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건축계의 획기적인 변화, 혁신을 이끈 분이죠. 일단 이분이 활동했던 1900년도 초반, 여러 다양한 기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시기잖아요. 지금 인류의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고 치지만 그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 시대에는 TV, 세탁기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킨 그런 혁신적인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르 코르비지에도, 아니 이런 기기들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건축도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계가 되면 안 되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 이런 명제를 세상에 이제 던지는 겁니다.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기계다, 이런 관점인데, 기계라면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의 재료를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것, 시멘트와 이제 철근을 이용하게 됩니다. 공장 재료를 통해서 집을 기계처럼 찍어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현대 건축의 기초를 닦은 분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아파트, 이런 것도 다 르 코르비지에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얼마 전에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봤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바로 이 르 코르비지에가 생각이 났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시조 같은 분이시구나. 건축물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자, 빌라 사보아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빌라하고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이게 1929년 작품이 되는 거죠. 현대 건축의 5원칙을 이 르 코르비지에가 주창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필로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빌라들 거의 다 필로티 구조죠. 자, 1층을 기둥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 밑에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죠. 1층 공간을 비워두는 이런 형식을 필로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그 시대 때 나왔고, 철근 콘크리트를 씀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벽을 쌓으면서 그 벽이 전체 건물의 하중을 견뎠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이제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이 기둥이 건물 하중을 견디게 되니까 자유로운 평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자유로운 인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도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 것이고, 공간 활용을 원하는 형태로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벽이 하중을 견디는 게 아니니까 창문도 긴 수평창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옛날에 유럽의 건축물도 보면 창문이 거의 요만하잖아요. 굉장히 작은데 아주 큰 창문을 만든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혁명적인 거죠. 그리고 옥상 공간을 이제 정원으로 이용하는, 지금 우리 옥상에 뭐 텃밭도 가꾸고 많은 것들 하잖아요. 이러한 오원칙, 우리의 삶을 아주 직접적으로 바꾸게 된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유명하고 위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파트의 원조가 되는 거죠. 유니떼 다비타시옹, 이게 불어니까 유니떼가 유나이트 이런 뜻이거든요. 다비타시옹은 이제 해비테이션, 집합 거주 지역,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1959년에 벌써 이런 건물을 상상하고 만든 거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게 이렇게 집합적 거주물인 아파트지만, 르 코르비지에가 이 건물을 설계하고 만들었을 때는 이 보수적인 건축가로부터 엄청난 욕과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미치광이 집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집합 거주 공간이 가능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어떤 도시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이 도시 공간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또 인류의 생활이 너무나 많이 바뀌게 되었잖아요. 여튼 보면은 지금 아파트와 아주 유사한 형태의, 저는 이 르 코르비지에를 알게 되면서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만든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두 번째는 이 세계의 모습을 격자로 구성하게 만든 또 장본인이 르 코르비지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직선이 없잖아요. 꼬불꼬불 꼬불꼬불, 올드시티하고 뉴시티가 공존하는 그런 도시들, 뭐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강북에 가면 다 꼬불꼬불 꼬불꼬불. 그런데 뉴시티는 다 격자 구조로 되어 있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격자가 되는 거예요. 과거는 다 곡선이었죠. 격자의 세계를 만든 장본인이 또 르 코르비지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 르 코르비지에가 어떤 이 세계를 굉장히 혁신했잖아요. 어떤 건축으로. 그러니까 세계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혁신할 수 있겠구나. 지금도 늘 살아왔던 모습 그대로 의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평균 수명도 달라지고 가족 구조도 달라지고 라이프 스타일 전반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집이라는 곳도 창의력과 어떤 철학으로 인해서 바꾸어 나갈 수 있겠구나. 비단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한 사람의 발상의 전환으로도 이렇게 세계가 바뀌는데, 다수가 노력하면 바꾸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언제나 혁신 가능한 세계라는 이런 깨달음을 또 얻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